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어떤 규칙을 배웠고요. 등비 수열이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또 이후에 나오는 개차 수열.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전부 어떻게 표현하냐?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해서 표현을 해버립니다. 예. 하지만 이제 개차 수열이라는 어떤 규칙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수열이 이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나갑니다. 넷째 항 이런 식으로 나가서 A n번째 항을 우리는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일반항을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일반항을 찾아버리면 어떤 특수한 항들을 찾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일반항 찾아버렸다 그러면 첫째 항 찾으라고 그러면 여기다 1 넣어버리면 되는 거고 2 넣어버리면 뭐 두 번째 항, 3 넣어버리면 세 번째 항, 4 넣어버리면 네 번째 항 이렇게 나와버릴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수열을 만났을 때 우리는 늘 관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먼저 등차인지 확인합니다. 등차인지.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이 어떤 숫자들을 주고선 AN을 찾아라 뭐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니면 뭐 도형의 개수, 뭐 점이 찍혀 나가는 어떤 규칙 이런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항들을 나열해 놓고 그 항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은 과연 무엇일까를 갖다가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가 아주 낮은 문제도 있겠지만 공식을 대입해서 그냥 나와버리는 난이도 낮은 문제도 있지만 도형 또 아니면 그래프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좀 고난도의 문항으로도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항 자체를. 하지만 그 문항 자체가 아무리 표현이 어려워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어떤 수열의 형태를 본다, 규칙을 본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보면 뭐 도형이 나와가지고 어떤 규칙을 찾아라 그러면 학생들이 일단 겁을 먹죠. 왜? 지문이 길죠. 그림 있고 들어가면 뭐 일단 시험지 길어지잖아요. 읽으려고 하니까 뭔가 빨리 안 보이고 그럼 별표. 여러분들이 잘 취하는 방법이 별표잖아요. 아니면 물음표 딱 찍어놓고서 선생님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면 선생님 몇 번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질문. 과연 선생님이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그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해했다. 여러분들 건 아니란 얘기예요. 질문 방식부터 달라야죠. 내가 몰랐다면 어디에서부터 지금 모르고 있는 거고 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답에 이르는 과정으로 진행돼 있는지 되어가는지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 모르는 문제는요. 한 줄조차도 못 써요. 한 줄조차도. 내가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갖다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방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런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어떤 항들을 나열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작업은 얘가 등차인가를 확인합니다. 등차 아니야. 그럼 등비인가를 확인합니다.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어지나.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차를 보는 거예요. 얘에서 얘를 뺍니다. 얘에서 얘를 빼요. 얘에서 얘를 빼고 얘에서 얘를 뺀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를 B1, 얘에서 얘를 뺀 거를 B2, 얘에서 얘를 뺀 거를 B3, 세 번째 항 이렇게 봐버리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나갈 때 우리가 얘를 가지고 얘를 찾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이 차로서 나타나진 이 항들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AN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보는 과정의 개념이 이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A2-A1을 지금 뭐라고 놨죠? B1이라고 놨다고요.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준 걸 뭐라고 봤죠? 새로운 수열 두 번째 항으로 봤다고요.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빼준 거를 우리가 새로운 수열의 세 번째 항으로 봤다고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N이 나오는 건 AN-AN-1입니다. AN이라는 게 나왔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거예요? 비교를 해보세요. 1, 1, 2, 2, 3, 3, n-1. 여기도 bn-1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개념이 축차 대입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입법. 네. 잘 대입을 시켜버리면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이렇게 쫙 더해버리는 거예요. 변변이 더해버리는 겁니다. 변변이 더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지워져요. 지워져요. 쭉 지워질 거고 여기가 지워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n-2개가 쭉 지워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좌변은 an
마이너스 A1 여기만 남죠. 요거랑 요거만 남게 돼 있죠. 그리고 우변은 B1부터 Bn-1까지를 다 더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BK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B1부터 n-1까지를 다 더했잖아요. 예. 그리고 A1을 갖다가 우변으로 이항시켜버리는 거죠. 우변으로 이항시켜버리면 A1 플러스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새롭게 만들어진 이 뺀 거에 항들을 n-1개를 다 더한 다음에 첫 번째 항 더해주면 an이 나온다라는 개념이 바로 개차수열의 이 개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an 플러스 1이 있다면 이거에서 이거를 빼준 게 bn이 되는 거죠. 그 이 일반항에 대해서 n-1개를 더해주면 이쪽으로 가버린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도 보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볼 거니까 얘에다가 A1이라는 거에다가 B1을 더하면 A2로 가는 거라. A1에다가 얘는 항상 더해주고 있는 거죠. B1, 2를 더하면 A3로 가는 거예요. A1에다가 B1, 2, 3를 더해주면 A4로 가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A1에다가 Bn-1까지 합을 하면 AN이 돼버리는 거라고.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된다. 이 공식으로만 여러분들이 딱 암기는 기본이죠. 암기는 기본이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형태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건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지 어떤 식의 변형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 다루는 거는 이 BN이라는 수열이 등차와 등비인 것까지만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일반 문제집을 풀어보면요. 어떤 문제도 있냐면 이 수열 BN이라는 수열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에요. 그래서 또 차를 봐요. 또 차를 본다고. 그래서 그 차들을 통해서 얘를 알아내고 이걸 통해서 이걸 알아내고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런 여기가 등차 아니면 등비였다? 그거 둘 다 아니다 라고 하면 개차라는 걸 볼 거고 그 개차는 반드시 뭐 아니면 뭐다? 등차 아니면 등비다. 그래서 AN의 개차 수열을 BN이라고 하는 거예요. AN이 개차 수열이 아니고요. BN이라는 수열 자체가 개차 수열. AN의 개차 수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제1개차, 제2개차 이런 의미를 두는데 의미 없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까지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한번 2011학년도 6월 이 모의평가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